국토부와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은평 지역 시민사회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병원 의원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에 나온 이 신분당선 예비 타당성 중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보면은 이렇게 그 이후에 그 작년 6월에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은평에 경사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로 인해서도 교통 수요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간 분석 결과에는 이 늘어난 이 교통 수요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우리 북한산 같은 경우는 정말 연간 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네. 대표적인 우리 명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제대로 좀 수요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좀 중간 분석에 이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례 신사선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분당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영동대로 그다음에 양재대로, 송파대로 등 주변의 교통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례 신사선이 분당선하고 평행하게 가거든요. 네. 이 구조가 지금 통일로라는 길이 하나 있고 3호선이 있고 또 여기에 평행하게 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너무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신분당선 여기 은평보다 훨씬 더 주변 교통 여건이 좋은 위례 신사선은 BC가 1이 넘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주변 교통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BC가 낮게 나왔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은 중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GTX A 노선이 생기면 네. 이 A 노선이 교통 수요를 다 흡수할 것이다라고 그 KDI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GTX A 노선은 이 광역을 움직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대곡, 연신내, 서울역, 다음에 삼성역으로 가는 거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 우리 마을을 촘촘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예측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우리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을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29일에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됐죠. 예, 이 수요를 찾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과 미래에 완공됐을 때 수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바라보고 이 수요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 상황에서의 미래 예측 수요도 좀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예가 수서 고속선 SRT 노선입니다. 네. 처음에는 수요가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GTX-A와 함께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서 고속선 같은 경우는 정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미래 수요를 좀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제성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같은 거 보면은 그 예타 구간이 네.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만입니다. 삼송에서 용산까지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 신분당선 전체의 수요를 반영하게 되면은 환승 수요도 생기고 기존의 노선 이용자들이 신규 노선까지 이용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이 수요를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토론에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같은 경우는 경제성만을 중시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네. 정책적인 분석, 이 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낙후된 지역, 격차가 있어서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우리 교통 인프라들이 깔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예타 제도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도권 내에서도 이 서울은 그나마 또 낮다고 평가되잖아요. 근데 서울도 달라요.
강남하고 우리 은평구하고 재정 자립도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국의 230개 시군구 중에서 2위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111위예요. 그다음에 네. 중랑구도 114위, 노원구 같은 경우는 132위입니다. 뭐 충북 진천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이 지방의 작은 도시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북 간의 격차가 있고 네. 재정 자립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뭔가 철도망을 건설하려고 하면 수요가 넘치지만 네. 우리 강북이라든지 또 노원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경제성 면에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고쳐야 될 문제이고 네. 정책적으로 좀 배려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네. 균형 발전이라는 게 서울 내에서도 될 수 네.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성공적인 이런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기재부 그 중간 분석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완 용역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 초에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누락된 수요를 다 반영하고 KDI가 했던 것에 불합리한 점들을 고쳐서 결과를 내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KDI에게 당신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했으니까 살펴보라고 얘기할 거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분당선 성공을 위한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